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환경의학과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김건우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그 부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달이었습니다. 78세 되신 박영희 어르신께서 며느리분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참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약수터에 물 들어가시고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시고 손주들 밥도 직접 챙겨 드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셨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다.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시고요. 며칠 전에는 30년을 사신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셨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박사님, 머리가 자꾸 띵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아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사흘 후 나온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어르신의 혈액에서 비소, 납, 수은 같은 독성 중금속 수치가 일반 성인의 3배 이상 높게 나온 겁니다. 뇌 CT를 보니 뇌혈관 곳곳에 염증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공장 근처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던 분인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어르신 댁 부엌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라면을 끓이시려고 냄비를 꺼내시더니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확 돌리시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그 물로 라면 끓이시려고요? 네, 박사님. 뜨거운 물로 받으면 빨리 끓지 않습니까? 가스비도 아끼고요. 국 끓일 때도 밥 지을 때도 늘 이렇게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온수는 집안 낡은 배관을 돌면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배관 속 녹이나 중금속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어머, 그렇습니까? 나 지난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박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부엌을 더 둘러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에는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양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냄비는 언제부터 쓰신 겁니까?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아직도 튼튼합니다. 옆에는 뚝배기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 뚝배기들은 어떻게 설거지하세요? 주방 세제로 깨끗이 닦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국물이 빨갛게 밴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흠집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밥솥을 보니 내솥에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밥솥에 바로 쌀을 씻으십니까? 그럼요.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아니, 범인들을 찾았습니다. 박 어르신의 건강을 갉아먹은 범인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엌 한가운데 매일 사용하시던 그 평범한 물건들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 어르신과 며느리분을 거실로 모시고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부엌에서 본 것들이 바로 어머니 몸속에 중금속이 쌓인 원인입니다. 두 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온수 말입니다. 찬물은 상수도관을 타고 얌전히 집까지 옵니다. 하지만 온수는 다릅니다. 보일러 탱크로 들어가서 집 벽에 깔린 배관을 돌면서 데워져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입니다.
저는 설탕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배관 속 녹과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이 닿으면 미세하게 녹아 나옵니다. 그럼 끓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끓이면 깨끗한 수증기는 날아가고 중금속은 오히려 더 진하게 농축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중금속이 농축된 물로 국을 끓여 드신 겁니다. 박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 양은 냄비는요? 양은 냄비는 가볍고 편합니다. 하지만 오래 써서 코팅이 벗겨지고 바닥이 하얗게 일어난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짜고 신음식을 끓이면 알루미늄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 알루미늄이 바로 어머니 뇌에 쌓여 치매 위험을 높인 겁니다. 며느리분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뚝배기는 흙으로 빚어서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제로 벅벅 닦으면 그 구멍으로 세제가 스펀지처럼 흡수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찌개를 끓이면 뚝배기가 그 독한 세제를 국물에 뱉어냅니다. 금이 간 뚝배기는 더 위험합니다. 밥솥 내솥에서 직접 쌀을 씻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딱딱한 쌀알이 사포처럼 밥솥 코팅을 긁어냅니다. 코팅이 벗겨진 틈으로 알루미늄이 드러나고 이 상태로 밥을 지으면 알루미늄이 밥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껏 먹은 밥이... 며느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고 수세미로 닦다 보면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그 흠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까지 올라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박 어르신께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박사님, 나 지금껏 건강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다 독을 먹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어르신 댁 부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낡은 양은 냄비, 금간 뚝배기, 흠집난 플라스틱 반찬통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스테인리스 냄비와 유리 반찬통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새 스테인리스 냄비는 그냥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새 냄비도 반드시 처음 사용 전에 제대로 세척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냄비를 만들 때 표면을 갈아내는 과정에서 연마제를 씁니다. 이게 냄비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드렸습니다. 먼저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묻히세요. 그리고 냄비 안쪽을 닦아보세요. 며느리분이 그대로 따라하자 키친타월에 시커먼 가루가 묻어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뭡니까? 연마제와 알루미늄 가루입니다. 이제 냄비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주방 세제 몇 방울 떨어뜨려 꼼꼼히 닦으세요. 따뜻한 물로 씻어내시고요. 이제 냄비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식초 2스푼 넣어 10분간 끓이세요. 식초가 쇠냄새와 세제 찌꺼기를 중화시키고 살균까지 해줍니다. 10분 후 깨끗한 물로 헹궈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안전한 냄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어르신 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물과 밥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으셨습니다. 쌀은 유리그릇에 따로 씻어서 밥솥에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댁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75세 되신 김철수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부엌 선반에 프라이팬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프라이팬은 언제 사신 겁니까? 5년 전에 샀습니다.
아직도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어르신, 프라이팬 수명은 길어야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눈에 안 보여도 코팅이 약해져서 나쁜 성분들이 음식에 스며 나옵니다. 10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3만 원짜리 새 프라이팬이 건강에 100배 낫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 댁에서는 나무 주걱과 나무 도마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 주걱은 얼마나 쓰신 겁니까? 한 10년? 15년? 나무가 쇠보다 낫다고 해서 쭉 써왔습니다. 나무는 스펀지처럼 세제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틈에 음식 찌꺼기가 끼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곰팡이가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써야 합니까? 식약처 인증받은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기구를 권해드립니다. 한 어르신께서 김치를 쓰시는데 도마에 쿠킹 호일을 쫙 깔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구마 구울 때나 삼겹살 구울 때도 호일 많이 쓰십니까? 그럼요, 편하지 않습니까? 이 호일이 뭡니까?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신맛과 짠맛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신김치, 초장, 젓갈이 호일에 닿으면 알루미늄이 녹아나옵니다. 그럼 김밥 쌀 때는요? 김밥은 괜찮습니다. 대신 호일을 자세히 보시면 반짝이는 면과 덜 반짝이는 면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면이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알루미늄이 덜 녹아나옵니다.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게 하십시오. 또 다른 문제는 통조림이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참치캔을 따시더니 바로 끓고 있는 냄비에 콸콸 부으시는 겁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캔 딱 땄을 때 쉬익 하고 가스 빠지는 소리 들으셨죠? 그 속에는 멸균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나쁜 가스가 갇혀 있습니다. 캔을 따자마자 바로 냄비에 붓고 뚜껑을 닫으면 그 가스가 국물에 갇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방에 들어가시면 통조림 캔부터 먼저 따두십시오. 그 다음에 파 썰고 양파 썰고 김치 꺼내시면 됩니다. 5분 동안 나쁜 가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캔 속 기름과 국물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참치 같은 큰 생선은 수은이 쌓여 있을 수 있고 이런 중금속은 기름에 더 잘 녹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커피 봉지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커피를 타시는데 그 봉지로 뜨거운 커피를 휘휘 저으시는 겁니다. 어르신, 제발 오늘부터 이 습관은 멈추셔야 합니다. 커피 봉지의 인쇄잉크와 비닐 코팅 성분이 뜨거운 커피에 녹아나옵니다.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 커피 봉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 댁을 방문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껴 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온 것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 댁을 방문하고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미 내 몸에 쌓인 건 어떡합니까? 다 늦은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지금 당장 멈추기만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박 어르신의 치료는 부엌을 바꾼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빼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먼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만지면 끈적끈적합니다. 그게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 속에, 장 속에 돌아다니는 나쁜 것들을 싹 달라붙여 젤리처럼 뭉쳐서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미역국만 먹으면 됩니까? 미역 콩나물 무침도 드셔보세요. 미역과 콩나물이 만나면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그 다음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의 칼륨 성분이
우리 몸의 콩팥을 씩씩하게 돌려서 나쁜 나트륨과 중금속을 소변으로 빼냅니다. 삼겹살이나 고등어 드실 때 꼭 미나리를 곁들이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게 소용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안 드시면 꽝입니다. 미역이 뭉치고 미나리가 해독해도 독소를 씻고 나갈 트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트럭이 바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드십시오. 박 어르신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2잔을 드셨습니다. 미역 콩나물 무침을 일주일에 3번 드셨습니다. 고등어 구울 때는 꼭 미나리를 곁들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사님, 요즘 가습을 끄는 것도 잘 기억하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3달이 지나 다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액 속 중금속 수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뇌 CT를 찍어보니 염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시 약수터에 물들어 다니십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십니다. 손주들 밥도 직접 챙겨주십니다. 예전의 그 정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72세 되신 최순덕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영양제를 5알씩 드셨는데도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손발이 자주 저리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시 중금속 수치가 높았습니다. 부엌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꾼 지 3달 만에 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10년 동안 먹은 영양제보다 3달 동안 부엌 바꾸고 제대로 먹은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비싼 병원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국물과 밥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으십시오. 둘째, 요리하실 때는 가스불 켜기 전에 환풍기부터 켜고 창문도 조금 여십시오. 셋째, 쌀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따로 씻어서 밥솥에 옮기십시오. 넷째, 30년 된 양은 냄비, 금간 뚝배기, 1년 이상 된 프라이팬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다섯째, 뚝배기는 세제로 닦지 마시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 닦으십시오. 여섯째, 새 스테인리스 냄비는 반드시 식용유로 먼저 닦고 베이킹소다로 세척하고 식초물을 끓여서 연마제를 제거하십시오. 일곱째, 10년 이상 쓴 나무 주걱이나 도마는 버리시고 식약처 인증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로 바꾸십시오. 여덟째, 흠집난 플라스틱 반찬통은 버리시고 유리나 사기 그릇으로 바꾸십시오. 아홉째, 쿠킹 오일은 차가운 음식 쌀 때만 쓰시고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게 하십시오. 열째, 통조림 캔은 따고 5분 기다렸다가 쓰시고 캔 속 기름과 국물은 버리십시오. 11번째, 믹스 커피는 반드시 티스푼으로 저으십시오. 이 11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부엌은 독을 만드는 곳에서 건강을 만드는 곳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매일 미역이나 다시마를 드시고 고등어나 삼겹살 드실 때는 미나리를 곁들이시고 가장 중요하게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드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불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벌써 늦었다고 좌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도 78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최어르신도 72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70대, 80대에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 들어가시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낡은 양은 냄비가 보이십니까? 금간 뚝배기가 보이십니까? 5년 넘게 쓰신 프라이팬이 보이십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바꾸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이 시작됩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프라이팬 하나만 바꾸십시오. 다음 달에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유리 그릇으로 바꾸십시오. 한 달에 3만 원씩만 투자하십시오. 1년이면 부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6만 원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투자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들입니다. 찬물로 밥물 받기, 쌀 따로 씻기, 환풍기 켜고 창문 열기, 통조림 캔 미리 따두기, 티스푼으로 커피 젓기, 물 하루 8잔 마시기. 이것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 돈 안 드는 것들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온수 꼭지에 빨간 테이프 한 장 붙여 놓으십시오. 국물 밥물 금지라고 크게 써서 말입니다. 밥솥 옆에 유리그릇 하나 놓아두십시오. 환풍기 스위치에도 메모지를 붙여 놓으십시오. 불 켜기 전에 나부터라고 써서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 지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진 걸, 머리가 맑아진 걸, 기운이 나는 걸 말입니다. 박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나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하지만 석 달만 지나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달라진 걸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만 참고 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혼자만 하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 의사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비밀들을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병원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매일 독을 만드는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부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 저녁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30년간 환경의학을 연구해온 김건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